자, 오늘 열의 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 뭐 별거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 자, 온도부터 한번 볼까요? 자,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하죠. 그죠? 여기 보면 차갑고 뜨거운 정도. 보통 온도의 단위로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자,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화씨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화씨는 우리 이거 써, 안 써? 안 쓰죠? 어디서 쓸까요? 미국에서 써요. 미국에서. 보통 아시아권은 다 섭씨 온도 다 씁니다.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화씨 같은 경우엔 그 파레나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 따가지고 화씨라고 한 거야. 파레나이트니까 화씨, 셀시우스니까 섭씨, 씨 해가지고. 자, 그래서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의 어느 점 온도를 몇 도라고 했냐면 0도로 정의하였고, 끓는 점 온도는 100도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걸 100등분한 겁니다. 자,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절대 온도는 국제 단위계에서 쓰는 공통 단위예요. 이거 어디에서나 요 켈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입자 운동이 멈춰 있는 상태를 0켈빈, 그리고 이 0켈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 절대 온도를 어떻게 구해 볼 수가 있느냐?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0켈빈 나오려면은 섭씨 온도 얼마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273도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두 개 더해서 0 나오잖아. 그치? 영하 273도가 되면은 분자 운동은 멈춰버립니다. 분자 운동 멈춰버린다. 그럼 화씨는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예전에는 이거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설명을 안 하고 있죠.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여기 나와 있네요. 스웨덴 과학자 셀시우스가 정한 온도 체계고, 화씨 온도는 독일 과학자 파레나이트가 정한 온도 체계입니다. 뭐 더 자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 이 섭씨 단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절대 온도는 이거 어디에서 써요? 과학에서 쓰고 있죠. 주로 사용하는 온도 단위. 자, 영하 273도를 0켈빈으로 정했을 때, 그래서 섭씨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니다.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하라 그랬어요? 273 더하면 절대 온도. 절대 온도 단위는 뭘 쓴다? K라고 쓰고 이걸 켈빈이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입자 운동 한번 볼게요. 자, 고체 상태에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합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이러고. 자, 액체는 고체 입자보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 자,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많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분자들 간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다. 매우 활발하게 운동한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 나타내는 거래. 자, 입자 운동 활발해진대. 온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입자 운동은 둔해집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열 볼게요. 자, 열 에너지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열 에너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온도가 낮은 곳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 쪽으로. 그 겨울 되면 춥잖아. 그 한겨울에 손난로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 손난로 만지면 따뜻하죠? 따뜻한 이유가 뭐야? 손난로의 온도가 사람의 체온보다 높거든. 그래서 손난로에 있던 열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사람 몸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래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열 에너지는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이때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의 단위로 줄을 사용합니다. 열 에너지가 10줄 이동하였다, 20줄 이동하였다 이런 줄 단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열량은 뭐냐면 열 에너지 양의 줄임말이에요. 열 에너지 양의 줄임말. 이동하는 열 에너지 양의 줄임말이 열량이 되겠다. 이때 단위는 칼로리 씁니다. 이거 왜 이래? 자, 칼로리 사용해요. 또는 킬로칼로리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요거 중요합니다. 1kcal는 그럼 대략 어느 정도의 열 에너지 양이냐면 물 1kg 기준이 있어요. 기준 기억하셔야 돼요. 물 1kg 몇 도? 온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2kcal면 얘들아 온도 얼만큼 올라갈까? 맞아요. 어렵지 않죠? 지호야 10kcal면 온도 얼만큼 올라갈까? 10도? 확실해? 맞아? 한 번 더 기회 줄게. 잠깐만요. 10도 맞아요. 10도 맞아요. 자, 10도죠? 그죠? 지금 순간 제가 팔짱을 끼고서 사색을 즐기고 있더라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 좀 풍류를 즐기는 그 김삿갓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할까? 수업 시간에 그 뭐 강태공이야 니가? 마음속에서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나? 신선 되고 싶어요? 우화등선 막 이런 거 하고 싶나? 우화등선 뭔지 알아요? 뭐였지? 나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우화등선이라고 그래요. 하늘 올라가고 싶냐? 우화등선 하고 싶어? 맞을 거야. 아무래도 맞을 거야. 아무래도 맞는 거 같은데. 또 네가 나중에 한번 찾아봐. 좀 이따. 그러다 진짜 맞는 수가 있어. 임지 요번에 100점 안 나면 너 진짜 우화 등산한다 진짜. 자, 1칼로리. 자, 1kcal랑 칼로리랑 뭔 차이냐면 1kcal가 몇 칼로리랑 같아? 1000칼로리랑 같아. 알겠어? 이거 한 1000배 정도 된다는 얘기지? 질량도 그럼 뭐 이거 몇 배 차이나 이거? 1000배 차이 나죠? 그죠? 물 1g 온도 1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 물 1kg 온도 1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1kcal.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지호야. 1칼로리면은 물 몇 그램 온도 1도 높이는 거야? 뭐야? 물 1g 온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은 몇 칼로리? 저 눈치는 좀 빠른 것 같아. 머리는 항상 비어 있는데 눈치는 빠른 것 같아. 자, 봐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좋아하죠? 선생님 군대 있을 때 물 진짜 맛있게 마셨는데. 훈련소 가면은 그게 있어요. 군대 훈련소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딱 물 한 잔 줘요. 진짜로 우유 200ml 하나랑 물 한 잔 주거든. 점심 때도 정수기에서 물 이렇게 몰래 먹는 거 있잖아. 제한을 둬요. 이해가 안 가지.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주는 그 시원한 물 한 잔이 굉장히 소중했거든. 훈련 끝나고 먹는 물 한 잔이 굉장히 소중했단 말이야. 하여튼 훈련할 때는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 요즘 뭐 휴대폰도 주고 한다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 여튼지 간에 그때 그 물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그 물이 왜 또 제한이 됐냐면 만약 물이 오염이 돼. 그 오염된 물을 그 군대에 있는 군인 그 훈련병들이 다 마시면 몸이 아플 거 아니야. 탈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해? 항상 찬물을 주는 게 아니라 정수기 물도 이게 제한 한계가 있어. 정수기 물 가지고 막 몇백 명, 몇천 명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물을 받아서 끓여. 식혀. 그다음 말통에 넣어. 그래서 끓여서 식힌 거를 말통에 넣어서 주는 거야. 그럼 냉장고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냥 밖에 보관을 한단 말이야. 상온에. 그럼 한여름에 그 미지근한 뜨거운 물을 줘요. 미지근한 물을 준단 말이야. 그거 먹으면 어때? 찬물 먹었을 때만큼 갈증 해소가 안 되는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아침에 주는 그 차가운 냉수를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미래가 될 수도 있어. 자, 물은 열 에너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분자운동 활발해지죠? 자, 여기 활발한지 안 활발한지는 이 그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몇 번 움직여요, 이거. 물결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 몇 개 있어요? 1개 있어요. 덜 움직여요. 더 많이 움직여요. 여기는 더 많이 움직여요. 이렇게. 쉽게 구분이 가능하죠? 열 에너지 잃으면 둔해집니다. 우리도 날씨 추워지면 집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 춥잖아. 몸 웅크리고 있잖아. 옆에 친구가 따뜻하면 옆에 친구랑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 안 그래요? 주변에 열 많은 친구 없나요? 우리 경모는 열 많은 것 같죠? 이 날씨에 반팔에 반바지, 그냥 각선미가 아주 그냥. 더 몸에 열 많으면 저럴 수 있어요. 자, 열평 한번 볼까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의 이동인데,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고온의 물체 온도 어떻게 된다? 떨어집니다. 저온의 물체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창 추울 때 뜨끈뜨끈한 친구 있으면 막 거기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뜨끈뜨끈한 애던 애는 차가울 거고 추웠던 애는 따뜻해지겠죠? 그죠? 손 시려워. 그럼 친구 목 뒤에다가 막 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난 안 쳐봤나요? 온도 높아지죠? 자, 열을 잃은 물체는 운동 둔해지고 온도 떨어져요. 열을 흡수한 물체는 활발해지고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걸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찝어주자면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열평형 상태 그래프. 그럴걸? 아마도. 자, 열평형 상태 그래프는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나와요. 100% 보장을 하지, 이거는. 그 밑에 있어요. 그 책, 그거예요. 오투는 거기 몇 페이지냐? 136맨 밑에 여기 보시면 있어요. 레이저 포인트죠? 이거 가지고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는데.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요.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열 에너지 간다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을 해요. 고온의 물체는 열 에너지 잃고 저온은 얻어서 내려가고 올라가서 나중에 열평형 상태가 된다.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온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몸이 차가운 친구가 몸이 따뜻한 친구를 안아줬어요. 어떻게 돼요? 차가웠던 친구는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웠던 친구는 온도가 내려가고 나중에 두 사람의 체온은 똑같아질 거예요. 그지? 자, 달걀과 물의 열평형. 자, 갓 삶은 달걀을 찬물에 담가두고 시간 지나면은 나중에 그 차가운 물의 온도랑 똑같아지죠? 그 물의 온도는 올라갈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열평형 상태를 이용한 예를 살펴보면 뭐 이렇게 코코넛이 이렇게 많냐? 냉장고 속 이거 냉장고 좀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죠? 우리 집 냉장고 모습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다 정리돼 있나요? 선생님 집은 지저분해요. 먹을 게 없어? 그래? 이게 각 가정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혼자 살 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냉장고만 그냥 번지르르한 겁나 큰 거. 아니 혼자 이제 쌤이 원래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집을 샀어. 근데 집도 평수 큰 거 안 샀어. 25평. 그냥 혼자 살면 넓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냉장고도 큰 걸 하나 샀는데 요리 해 먹는 게 너무 귀찮은 거지. 뭐 어떻게? 맨날 뭐 시켜 먹지도 않아. 그냥 집에 있는 통조림, 참치 꺼내.
그 다음에 뭐 밥에다 비벼. 김치랑 넣고 이렇게. 간장 넣고 막 비벼 먹어. 아니, 우유가 있어. 우유에다가 간단하게. 뭐, 아니면 에너지바. 그러고 먹고 살았거든. 요즘에는 이제 애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다 보니까. 코코넛이잖아요. 딱 보니까. 초록색입니다. 그 껍데기가 내가 알기로는 그러게 그 껍데기 그 뭐지? 코코넛 껍질이 갈색인가 그럴 텐데 황토색인가 하여튼 까냈을 때 요게 나올 걸 아마? 그럼 그거 까냈을 때 나온 거를 또 칼로 쪼개져. 그래서 지금 윗동만 지금 다 잘라놓은 것 같아요. 과일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담가두면 과일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계곡에 놀러 가면 수박을 어디다 담궈놔요? 계곡물에 담궈놓죠.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아이스박스 들고 가죠.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스박스 물론 있었는데 그게 낭만이지. 계곡물에다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 가면 항상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소주랑 그런 거 음료수 있지 다. 계곡물에 다 담궈놔요.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을 쌓아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그 보관함이 되는 거지. 여기다가 수박도 넣고 술도 넣고 과일도 넣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꺼내오래 나보고 갖다가 가져다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계곡물하고 닿아서 계곡물의 온도랑 똑같아지겠죠. 계곡물 진짜 차갑거든요.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음식물의 온도가 냉장고 온도랑 똑같아질 겁니다. 이게 열평형 도달하게 되겠지. 자, 밑에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 측정하려고 수치로 나타낸 걸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요.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 둔해진다. 자,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어디로 가요?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합니다. 자, 서로 접촉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 그런다?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열의 이동 방법까지 설명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임지호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 말해봐. 방금 말한 거 못 들었어? 내가 방금 말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요. 자, 물체를 자, 전도는 일단 뭐냐면 여기 고체 물질이 있으면 여기 고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입자에서 입자로 이렇게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웃한 입자의 열 에너지 차례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예요. 전도는 무조건 어디에서? 고체 물질 써놔요. 자, 고체 물질에서의 열 에너지 전달 방법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류는 뭐냐면 기체 분자나 액체 분자들이 직접 이동해서 열 에너지 전달. 자, 뜨거운 공기 입자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밑으로 내려오고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잖아. 차가운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섞이면 고온의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한테 또 열 에너지 주고 막 그렇게 열 에너지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방 안의 온도가 따뜻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라면 끓일 때 뜨거운 물은 항상 위로 올라오죠? 쫙 이렇게 올라와요.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차가운 건 내려가요.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내려가고 뜨거운 건 위로 올라가면서 뒤섞입니다. 그래서 물 전체가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에어컨은 천장 벽에다 설치를 해요. 왜?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라고.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요. 올라갔더니 차가운 에어컨이 있네? 열 에너지 뺏겨요. 다시 내려와요. 밀도가 커져서. 뜨거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 밀도가 작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요. 부피가 작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밀도가 큰 건 아래로, 밀도가 작은 건 위로. 그러면서 대류가 되는 거라. 자, 난 복사라는 게 있어요. 복사. 복사 뭐야? 우리 카피 뜨는 거 아니죠? 이거 뭐야?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중 하나인데, 자, 전도는 고체고 대류는 기체나 액체야. 복사는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필요가 없어.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직접 전달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방 안에 난로가 있어. 이 난로 가까이 가서 손 가져다 대면 어때요? 바로 뜨겁죠. 요게 복사율이에요. 그늘에 있을 땐 좀 추워요. 근데 햇볕이 비추는 곳에 가면은 어때요? 햇볕을 받으면 따뜻하죠. 그죠? 햇볕 받으면 따뜻하잖아. 열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복사열이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았을 때 따뜻할 수가 있는 거다.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집중해 듣고 있나요? 왜? 집중하세요, 여러분. 좀 집중 못하는 사람들 좀 몇 보여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서연이. 고체 물질의 열 에너지 전달 방법이 뭐야? 오, 은수. 기체나 액체? 그래. 눈이 이렇게 좀 움직이긴 했지만. 나영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 뭐라 그랬어? 그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임지호. 3개 다 설명해봐. 빨리 해봐. 고체끼리 열 전달되는 거. 뭔데? 5, 4, 3. 그 다음. 기체랑 그럼 뭔데? 그거는. 이거 대류. 그 다음. 그다음 직접 열 전달되는 그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못 읽으면 바보죠? 그죠? 그래. 그 다음. 요거 둘 중에 하나 시험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 보면 방열기랑 냉방기 있어요. 냉방기 작동 원리랑 방열기 작동 원리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보통 시험에 내는데 보통은 요거 가지고 많이 내요. 요거. 요거 말고 있는데? 어디 있지? 실외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외기 나와 있는 거 없냐? 없네요. 실외기 그냥 내가 따로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보통 요 그림에다가 실외기를 하나 추가를 하거든. 실외기. 아니다. 실외기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거는 그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빼도 되겠다. 내가 순간 착각했어. 여기 보면 에어컨 차가운 바람이 나와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갔더니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열 에너지 때문에. 열 에너지 흡수해서 부피가 팽창을 하고 위로 상승합니다. 밀도가 작아져서. 올라갔더니 또 차가운 바람 나오네요. 열 에너지 뺏기고 또 내려가요. 자, 대류가 돼서 방 안이 시원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방열기 있어요. 열 에너지 나와요. 자,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열 에너지 뺏겨. 차가워져 다시 내려와. 방열기 주변 가요. 열 에너지 흡수해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되셨죠? 자, 단열 한번 볼까요? 자, 전도를 막는 방법이래요. 여기 옷감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있대. 자, 여기 공기 채우려고 여기다 우린 뭘 넣었어요? 뭘 넣을까요? 솜을 넣죠, 솜. 근데 요즘 솜 넣으면 입어요, 안 입어요? 잘 안 입으려고 하죠. 왜? 이유가 뭐예요? 솜이 따뜻하긴 한데 무겁거든요. 전에 한번 설명해줬나요? 오리털 넣으면 어때요? 가벼워요. 근데 오리털도 이걸 또 명품화하기 시작해서 나온 게 또 뭐야? 캐나다 구스, 거위털. 근데 거위털인데 그냥 거위털도 아니야.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거위털이 아니라 캐나다에 사는 거위를 또 뽑아, 캐나다에 살고 있는 거위의 가슴털을 뽑아 제끼죠. 그래서 봤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살아있는 거위 그냥 잡아가지고 팍팍팍팍 뽑았잖아. 사람 머리 그냥 생으로 뽑는 거랑 거의 비슷한 고통일 거 아니야, 걔네들은. 그지? 캐나다 구스가 왜 비싸요? 근데? 캐나다가 어때요? 날씨가? 춥잖아. 추운데 사는 거위의 솜털이인가 왠지 더 따뜻할 거 같잖아. 그래서 그걸 뭐 한 거야? 명품화 해가지고 나온 게 캐나다 구스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게 따뜻함의 차이가 거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캐나다
그 거위의 털이 더 보온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공기가 얼마나 채워지느냐인 거거든. 솔직한 말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거위털 대신에 내가 봤을 땐 거기다 그냥 공기 빵빵하게 채워서 튜브 채우고 입고 다녀도 더 따뜻할걸? 그럴 수도 있어요. 몸에 착용감 있게 공기 주머니 채워서 다니는 게 더 따뜻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또 뭐 넣어줘요? 옷에다가 요즘에는 은박지 같이 생긴 거 본 적 있어요? 너희들 패딩 점퍼에? 등 쪽에 있잖아. 반짝반짝 빛나는 은박지 같은 거. 그거 뭘까? 그거는 뭐 차단한 걸까? 이 공기 안에 채워진 공기는 열 에너지 그 전도를 차단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은박지 같은 거 붙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건 뭐냐면 거기만 또 뜨끈뜨끈하거든요. 입어보면 막상 느껴질 거야. 왜? 걔는 적외선을 반사를 해요. 복사열을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빠져나가는 복사가 차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지. 요즘 기능성 옷들 참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떡볶이 코트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지. 당시에 그게 유행이었거든. 근데 그거 하나도 안 따뜻하거든. 있어. 그러니까 떡볶이처럼 이렇게 생긴 단추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거 있어. 연예인들이 입고 나와서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 고1 때만 하더라도 그게 엄청 유행이었거든. 근데 그거는 어때요? 말 그대로 코트야. 별로 겨울에 따뜻하지 않아. 에어컨 누가 켰냐 근데? 그래? 어쩐지 뭔가 자꾸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래. 지금 거의 초겨울 수준인데. 그래서 단열할 때 공기를 채워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아파트도 보면 요즘 어때요? 창이 2개죠. 그 안에 공기가 채워져요. 뭘 차단해? 전도를 차단을 해. 창문 열고 자요? 너 몸에 열이 많아서 그래, 그거는. 나 요즘 다 닫고 자거든요. 추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온병. 자, 여기 은도금 해놨대. 반짝반짝. 복사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공벽이 있어. 이 보온벽 안에다가 스티로폼을 채우고요. 진공 상태를 만들어놔. 그 보온병 나중에 한번 뜯어봐요. 그 안에 스티로폼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전도랑 대류를 차단을 하고 은도금으로 복사열까지 차단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뜨거운 걸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장시간 따뜻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군대 소대장이 한겨울에 훈련 나갔는데 따뜻한 거 커피 마시라고 보온병을 챙겨가지고 온 거야.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커피를 막 타주더라고. 그 추운 날. 그것도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 자, 우리 건물 아파트들 보면은 다 단열을 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이소핑크라고 해서 핑크색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단열 효과가 제일 좋대. 그래서 그거를 다 건물 벽과 벽 사이에 다 집어 넣어놔요. 잘 해놓으면은 단열이 좋아지기 때문에 난방비도 아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뭐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다는데 단열 효과 높여서 열의 효율 높인 건축물에는 뭐 이런 거 시험 안 나올 겁니다. 단열 효과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은 공기 채우는 거예요. 패딩 아까 했던 것처럼, 아니면은 뭐 스티로폼 같은 거. 스티로폼 안에도 공기가 많이 들어가거든. 안에 빈 공간이 많잖아, 그지? 단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